케이셴 강좌. 필리핀의 선교사와 교민을 위한 따갈록 강좌 기초반 내용입니다. 강사로는 건혁삼 선교사로서 따갈록 문법 기초에 대한 강좌입니다. 영화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인사하시니까 여담인데 교인들한테 마간당 문마가포 사인용 라하트는 왜 어색해하고 좀 왜 어색하게 할까요? 뭐 맞는 영어로 하면 무슨 뜻이 굿모닝 뭐야? 굿모닝. 예. 에브리바디도 되고 여러분 모두. 예. 너무 정식적인 말씀을 하셔가지고 격식을 가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인용 라핫, 사띵 라핫 이걸 더 많이 쓰는데 사람들 자기들끼리는. 바람에 같은 데 가면은 통역을 한 게 맞긴 맞겠네. 바람에 같은 데 가면 사람들 쭉 모이면 마이크 잡고 딱 하는데 나간다는 네, 그렇게 합니다. 정식으로 해요. 개인적으로 인사할 때야 그렇게 안 해도.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뭐 뜻이겠지.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읽고 앉아있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암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언어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치거나 힘들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난주에 어떠셨습니까? 비가 많이 왔었는데. 까무스타포. 네? kahapon maulan po dito sa Brookside. Tama po? Hindi po? Wala pong baha sa bahay ninyo? 알아듣긴 다 하면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나중에. 굉장히 오늘 아침 쑥스럽습니다. 이 따갈로 하기가. 83페이지에 보면, 베네피셔리 벌브라고 있습니다. 베네피셔리 벌브는 그렇게 많이 쓰는 벌브는 아닌데요.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과 같이 베네피셔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유익한 행동을 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한테 유익한 어떤 것이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쓰는 동사죠. 우리가 이미 배우고 있는 빠라사, 빠라카이, 빠라끼나 뭐 이런 거하고 뜻이 같아요. 그래서 굳이 뭐하러 베네피셔리 동사를 만들었을까? 그냥 빠라사, 빠라카이를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빠라사와 빠라카이를 쓰지 않아도 그냥 동사만 보고, 이거는 행동하는 사람이 간접 목적어인 어떤 사람한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구나 하고 알 수 있는 동사가 바로 이 동사입니다. 일단은 저희 투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빠라사와 베네피셔리를 갖다가 구분하는 데 있어서 빠라사는 굳이 내가 행동을 해서 그게 간접 목적어인 사람한테 유익이 가지 않더라도 직접적인 유익이 가지 않아도 될 때 쓰는 게 빠라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네피셔리 같은 경우에는 이 행동을 한 게 반드시 그 간접 목적어 사람한테 유익을 줘야 되는 거래요.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같은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하여튼 베네피셔리는 내 행동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반드시 오브젝트한테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한테. 베네피셔리는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요거는
운벌부하고 막벌부하고 망벌부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운벌부에 속해 있는 동사들의 베네피셜이 상황에서 쓸 때는 이런 동사를 쓴다. 막에서는 요걸 쓴다. 요걸 쓴다. 음에서 쓰는 거는 아이벌부예요. 아이 베네피셜입니다. 그리고 막벌부에 속해 있는 동사들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했을 때 행동은 입박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리고 망벌부 동사를 행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유익을 줬다 그러면 입방 또는 입밤, 입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세 개의 동사의 구분점을 아시겠죠? 망벌부 안에는 이제 세 개가 있잖아요. 망벌부, 만벌부, 만벌부 이렇게 있잖아요. 망벌부에 해석되는 것들은 이 입방을 쓰시면 되고, 맘 할 때는 입밤, 만벌부일 때는 요겁니다. 요 세 개의 구분점은 스페링 갖고 구분하는 거 아시죠? 동사의 첫 스페링이 뭐 PB로 시작하느냐, 아니면 닥터스텔로 시작하느냐, 아니면 그 밖에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전혀들 새로 오신 것 같아요. 베네피셔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구두를 한 켤레 샀습니다. 이럴 때 한국말로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구두를 한 켤레 샀습니다. 그 문장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이 그 문장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얘기할 때 포커스하고 있는 게 한국말로 제가 그냥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쭉 나갔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구두 한 켤레 샀습니다. 내 아내를 위해서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게 느껴지세요? 베네피셜이라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내 아내를 위해서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따갈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폼으로 표기해 준다고요? 어떤 폼으로 표기해 준다 그랬죠? 앙폼이죠. 그 문장에서 말하는 사람이 가장 포커스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항상 따갈로는 앙폼 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들이 막 바뀌는 거예요. 베네피셔리의 앙폼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예, 이벌부든 입박벌부든 입방벌부든 상관없습니다. 세 벌부든 상관없이 이 벌부들이 들어가 있는 센텐스에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행동한 사람이 아니라 유익을 받는 간접 목적어란 말이에요. 네, 간접 목적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그 누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앙폼으로 표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는 당연히 무슨 폼 되겠습니까? 네, 낭폼 되는 겁니다. 따갈로의 주어는 두 폼밖에 없어요. 낭폼이든 앙폼이든 둘 중에 하나인데 앙폼이 벌써 간접 목적어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 표기된다면 당연히 주어는 낭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받는 사람이 앙폼 되고 물건 있죠. 내가 주는 구두 같은 거는 무슨 폼으로 되겠습니까? 사폼으로 하면 안 되죠. 사물 목적어인데 이거를 그냥 아예 그냥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어는요 낭폼 아니면 앙폼이에요. 그쵸? 요거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간접 목적어라는 얘기는 직접 목적어라는 건 사물 얘기하는 걸 겁니다. 뭐 캔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따갈로에는 낭폼 아니면 앙폼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자동차, 사람, 뭐 여기 뭐 물건, 아까 슈즈, 집 이런 것들이 사폼으로 표현됐다 그러면 그거는 간접 목적어가 아니에요. 그건 장소를 얘기하는 직접 목적어가 아니고 장소를 얘기하는 간접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개 중에 하나인 겁니다. 앙폼 중에. 간접 목적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장소라든지 사람, 오늘 같은 이게 사람 이런 것들은 사폼으로 되는 거예요. 또는 앙폼 되는 거예요. 사폼 또는 앙폼 되는 거예요. 이런 베네피셔리 벌브일 때는 얘네들이 앙이 되겠죠. 또 하나 있었죠. 얘네들이 앙 될 때. 사람이나 장소가 앙 되는 벌브 뭐 있었죠? 안벌브요. 안벌브.
GT부, 기본 벌부, 세 번째 암 벌부 있잖아요. 요런 것들은 사람이 안 되잖아요. 저기 앙펌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식 그러니까 요 경우를 머리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품사가 헷갈리지가 않아요. 주어는 따갈래 주어는 낭 아니면 앙이다. 둘 중에 하나예요. 직접 목적어, 사물 목적어도 있잖아요. 낭 아니면 앙, 이것도 아니에요. 간접 목적어, 사람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것은 싸 아니면 앙이에요. 네. 그러면 오늘 베네피셔리 같은 경우 보세요. 네, 요 중에 또 하나 기억할 거는 그 문장 중에 앙은 몇 개입니까?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앙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앙이 이거라면 다른 것들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간접 목적어에서 간접 목적어가 앙이다. 그러면은 직접 목적어와 주어는 앙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앙이 두 개 안 되면 서로 다 낭으로 표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주어가 앙폼으로 왔다. 그 문장에 에티브라는 거죠. 에티브 상황에서 앙이다. 그러면 얘하고 얘가 앙이 올 수 있습니까? 안 해요. 못 와요. 얘가 비밀 앙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얘는 낭폼 써줘야 되고 얘는 싸폼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티브 문장 가만히 보세요. 주어는 앙폼 되어 있고 직접 목적어 사물은 낭폼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장소나 사람은 싸폼 되어 있을 거예요. 더블로 앙이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앙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앙 외의 것들을 선택해야 되고 얘가 앙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얘 아니면 얘인 거예요. 이거 외워두시면요 동사에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 이벌부, 입박벌부, 입방벌부 이런 거 있잖아요. 베네피셔리 얘네들은 요 세 개 중에서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거를 앙폼으로 표기한다 그랬죠? 네, 받는 사람이니까 간접 목적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 입방, 베네피셔리 이 세 벌부는 간접 목적어가 앙폼 표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네가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받는 사람들. 그렇다면 이 문장의 주어는 무슨 폼 되겠어요? 얘는 안 되죠. 이미 얘가 앙 쓰고 있으니까. 주어에서 앙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낭이죠. 그 다음에 제가 아내한테 구두를 사준다 그랬어요. 구두는 직접 목적어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간접 목적어고 제가 주어잖아요. 그럼 얘가 앙이에요. 제 아내가 앙폼입니다. 그러면 구두는 무슨 폼 써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쓰면 안 돼요. 얘 써야 돼요. 낭 써야 되는 겁니다. 사준 저도 낭. 혹시 여기에 간접 목적어가 두 개 올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라든지 나는 내 아내를 위해서 한국에서 구두를 한 켤레 사줬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간접 목적어가 두 개 오든 세 개 오든 상관없어요. 그 중에 그 간접 목적어 두 개, 세 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앙폼 된다면 나머지 간접 목적어들은 전부 싸폼 써야 되는 겁니다. 전부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죠? 따갈로 말을 하여튼 프라이데이나 뭐 이런 때를 좀 옮겼으면 좋겠어요. 이게 월요병이. 이거 제가 진짜 강조하는 건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그 라이팅을 하다 보면요. 동사 하나 나왔는데 어떤 걸 써야 될지 몰라요. 주어, 걱정, 이거 헷갈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알고 있으면 돼요. 얘가 앙이다. 그럼 나머지들은 다른 거 써야 됩니다. 예. 도표로 제가 하나 만들어서 이거 뭘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보십시오. 미스터 김은 자기 개를 위해 어제 필리핀에서 사료, 맞죠? 사료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이 문장이 딱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단어인가요? 네. 그 전에 주어가 어떤 겁니까?
얘가 주어입니다. 직접 목적어 뭐죠? 사료죠, 사료. 사료. 이게 직목입니다. 간접 목적어는 뭡니까? 개. 자기 개. 이거 간목이고요. 또 있어요, 간목. 예, 요것도 간목입니다. 요건 뭐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 요건 동사죠.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동사예요. 이게 딱 보이시잖아요, 그쵸?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예? 자기 개를 위해예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요게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게. 예. 물론 때로는 필리핀에서가 될 수도 있어요. 필리핀의 개사료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그럴 때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자기 개를 위해서라고 쓰면 베네피셔리를 써야 됩니다. 베네피셔리를 써가지고 받는 혜택을 받는 간접 목적어가 중요하구나 하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방을 쓰는 겁니다. 근데 필리핀에서라는 걸 쓴다 그러면 요거는 베네피셔리 안 써도 되고요. 빠라사나 빠라케이를 써도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얘가 직접적으로 받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폼이 자기 개가 앙폼이죠. 그럼 주어 무슨 폼이요? 주어 무슨 폼? 낭폼. 그 다음에 필리핀에서 무슨 폼? 싸폼. 자기 사료 무슨 폼? 낭폼.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 동사는 베네피셔리 이든가 입방이든가 입방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사다라는 게 있잖아요. 사다 빌리예요. 그렇죠? 빌리나 뭐 뿐따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샀다고 보시면 사다는 음벌부에 들어가 있습니까? 막벌부에 들어가 있습니까? 망벌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음벌부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입방 중에 어떤 걸 써야 됩니까? 이벌부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 동사는 베네피셔리 이벌부를 쓰면 그 문장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따갈로로 이걸 옮긴다고 쳐보십시오. 빌리가 들어가겠죠? 이벌부의 과거형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예, 비닐리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인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과거형인 거 보이세요? 우리 이벌부 할 때 했지 않습니까? 이비닐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이벌부의 과거형 여기까지만 보일 겁니다. 근데 아이벌부를 우리가 두 개 배운 겁니다. GT부의 기본 벌부 I,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베네피셔리의 아이벌부예요. 요거만 봐서는 이게 베네피셔리 아이벌부인지 아니면 GT부 아이벌부인지 몰라요. 과거형인 건 알겠지만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품사들을 보면 얘가 베네피셔리구나 아니면 이벌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대로 보세요. 자, 이비닐리 썼죠?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면 되죠. 동사, 주어 이렇게 나오니까. 그쵸? 주어 누굽니까? 미스터 김. 그럼 어떻게 써야 됩니까? 니. 사람이니까. 이름이니까 니 써야죠. 니, 미스터 김.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주어 됐죠? 그 다음에 목적어 나오면 되죠. 목적어. 뭘 사는 겁니까? 앙 써요, 낭 써요? 같은 조건일 때는요, 낭하고 앙폼 중에 누굴 먼저 써야 됩니까? 같은 조건일 때는. 낭을 쓰죠. 그래서, 나띵하고, 뭐, 신라 이런 게 같이 나온다 그러면 어떤 게 더 먼저 간다 그랬습니까? 같은 프로나운이잖아요? 낭폼이 먼저 와요. 낭폼이 먼저 오는 겁니다. 이거 우리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사료가 먼저 오냐 개가 먼저 오냐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먼저 와도 되는데 기왕이면 얘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료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료 이렇게 쓰시고 낭사료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왔죠? 그럼 간접 목적어 오면 돼요. 누구죠? 앙, 아소, 자기개예요, 자기개. 아소, 꼬가 돼요, 자기개인데. 그의 개잖아요, 그의 개. 니? 냐 되죠. 냐, 앙, 아소냐, 그러든가, 아니면 앙까냥, 아소, 뭐 이래도 됩니다. 사폼으로. 앙, 아소냐, 어디서요? 사, 필리피나스. 이렇게 해요. 언제요? 가하폰. 이러면 문장이 다 된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요. 이거 낭입니다. 동사하고 주어만 보면 몰라요, 얘가. 베네피셜이 아이벌브인지 일반 벌브인지 몰라요. 두 개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얘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간접 목적어인데, 간접 목적어 사람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간접 목적어인데 앙폼돼 있어요. 그쵸? 개를 사다 준 게 아니죠. 개에게 사준 거잖아요. 근데 얘가 앙폼으로 돼 있으니까 이건 베네피셜입니다. 만약에 이게 GTV의 아이벌브라 그러면 직접 목적어인 사료가 앙폼돼 있어야 돼요. 이해 가세요? 네? 아, 모르시는구나. 아, 얘가 지금 GTV 벌브 있잖아요. 기본 벌브들이 뭐였죠? 인벌브, 아이벌브, 안벌브 세 개 있는 거 아시죠? 이거 기억 아시죠? 얘네 둘은 뭘 포커스 한다 그랬죠? 직접 목적어예요. 직접 목적어. 얘는 간접 목적어예요. 포커스 하는 게 앙폼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아이벌브라면, 만약에 이 빌리가 아이벌브라면 간접 목적어 앙폼이겠어요? 직접 목적어 앙폼이겠어요? 직접 목적어 앙이죠. 이 문장의 직접 목적어 뭐죠? 사료잖아요, 사료. 그러니까 사료가 낭되면 안 되고 앙되면, 아, 이 아이벌브는 이 GTV의 기본 벌브 아이벌브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베네피셜이 아이벌브는 뭐가 앙폼이라 그랬습니까? 간접 목적어잖아요. 간접 목적어. 주로 사람이 옵니다. 받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간접 목적어 앙이 됐다 그러면 얘 아닌 거예요. 아이 베네피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사료가 앙이냐 아니면 그의 개가 앙이냐, 중요한 겁니다. 얘가 앙폼 됐다 그러면 아, 이게 베네피셜이구나. 왜 중요하냐면 해석이 달라져요. 이 문장은 미스터 김은 자기 개를 위하여 이렇게 되거든요. 자기 개를 위하여 사료를 필리핀에서 사왔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만약에 이런 거라면, 이런 해석이라면 미스터 김은 자기 개를 필리핀에서 사왔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아이벌브로 해석을 하면. 베네피셜이라면 개를 위하여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사가 지금 어떤 소속 동사인 걸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지금 요거 이해 가세요? 문장 만드는 법은 아시겠죠? 제가 요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어순을 잡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각 시제의 폼들, 품사의 폼들을 알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이게요, 미스터 김이 요 문장을 한번 바꿔보세요. 미스터 김이 자기 개를 위해서 필리핀에서 사료를 사왔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제가 미스터 김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부밀리가 되는 거예요. 이 동사가 부밀리로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미스터 김이라는 행동한 사람을 강조하는 동사는 에이티브거든요. 에이티브에 뭐뭐 있죠? 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리가 에 들어가 있으니까 벌브를 그래서 부밀리, 그 다음 누가 앙폼돼야 돼요? 그죠? 얘가 앙폼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ee Mr. Kim, 앙이 여기 나왔어요. 얘가 앙이에요. 그러면 간접 목적어 무슨 폼 돼야 됩니까? 낭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낭돼야 되는 거죠. 또 앙 쓰면 안 됩니다.
간접 목적어는 싸 아니면 앙이라 그랬죠, 아까. 여기. 싸 아니면 앙이요. 근데 얘가 앙이다 그러면 얘는 무슨 폼 돼야 돼요? 싸 폼 돼야 되는 겁니다. 싸 폼 돼야 돼요. 근데 위에서니까 빠라싸가 되는 겁니다. 그때니까. 싸보다는 빠라싸 써주는 거죠. 그래서 부밀리 시 미스터 김 낭사료 빠라싸 가냥 아소 또는 빠라싸 아소냐 가본 사 필리피나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료가 중요하다 그러면요. 사료가 중요하다. 사료를 강조한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예? 이비닐리, 그냥 비닐리예요. 이벌브가 아니라 인벌브 써야 되거든요. 인벌브. 그래서 비닐리 이렇게 됩니다. 이비닐리가 아니고 비닐리. 비닐리, 얘 앙폼이에요? 낭폼이에요? 낭폼 돼야 되는 거 아시죠? 왜냐면 강조가 사료니까. 사료가 앙되고 얘가 사료 앙이다 그러면 주어는 앙 아니면 낭이니까 앙 쓰면 안 되니까 낭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 바스돌 김앙 사료 얘는 무슨 폼 돼야 돼요? 빠라싸 그대로 씁니다. 빠라싸 아소냐 사 필리피나스 하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강조하느냐에 대해서 앙이 바뀝니다. 주어가 되기도 하고 직접 목적어가 되기도 하고 간접 목적어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 앙이 가는 거에 따라서 나머지들은 앙폼 외에 다른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폼을. 그러면 정확한 시제가 품사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바람은요, 잊지 마십시오, 이거. 따갈로의 주어는 뭐뭐 아니에요? 낭 아니면 앙. 직접 목적어 뭐 아니면 뭐요? 낭 아니면 앙이에요. 간접 목적어요. 싸 아니면 앙이에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둘 중에, 세 개는 없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꼭. 그래서 하나가 앙이 안 되면 나머진 거예요. 얘도 앙이 안 되면 나머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앙이 가느냐? 사람이 중심적으로 포커스 할 때 그게 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앙이다, 얘가 앙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두 개고, 얘가 앙이다 그러면 나머지 이거 두 개고, 얘가 앙이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개입니다. 같이. 그러니까 라이팅 할 때 꼭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말할 때도. 예. 그 베니피셜리 동사가 그리스는 영어의 수요 동사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쓰기에 따라서 뭐 베니피셜리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안 써도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영어의 수요 동사 몇 개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따갈로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수요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면은 다 베네피셜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 느낌은 그래요. 베니피셜리로 안 쓰려면 그냥 빠라싸나 까이식으로 그렇죠. 빠라싸 같은 경우가 들어가면요, 그 수요받는 그 간접 목적어가 강조된 건 아니에요. 누가 했냐, 아니면 어떤 거를 해줬냐, 이런 게 강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수요를 받는 간접 목적어를 강조한다 그러면 요 베네피셜을 쓰는 게 좋죠. 사실 베네피셜을 안 쓰고 그냥 일반 벌브를 써서 빠라싸 폼 해도 이해는 다 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그 행동하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알려면 그렇게 베네피셜을 써도 좋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이 동사들을. 근데 받는 사람, 나 정말 걔를 위해서 이거 했어, 나 걔를 위해서 이 행동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베네피셜을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그 정치인들 연설할 때 그러잖아요. 국민을 위하여 뭐 이러잖아요. 그때 베네피셜이 다 쓰는 거죠. 국민을 위해서. 그때. 이해 가시죠? 그래서 베네피셜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다가 동사의 품사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버렸습니다. 요거는 동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제가 앞에 지금 한 30분 얘기한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거만 개념을 딱 갖고 계시면 어떤 동사를 쓰든지 목적어, 주어, 간접 목적어 폼이 헷갈리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와 같이 따갈로의 동사가 왜 그렇게 많은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조하는 거에 따라서 동사의 모양들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 다시 연습 안 해보셔도 되겠죠? 시간 남으면 한 번 더 해볼게요.
지금 베네피셜이 나왔으니까 하겠습니다. 그 책 83페이지 보십시오. 베네피셜이 동사라는 것은 영어로 수요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행동할 때 쓰는 동사입니다. 물론 빠라사나 빠라카이와도 비슷합니다. 뜻은 같아요. 굳이 차이점을 얘기한다면 빠라사 같은 경우에는 굳이 수요받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베네피셜리는 반드시 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동사입니다. 근데 요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뜻만 알고 있으면 돼요. 베네피셜리의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아이벌브인데요. 이것은 동사에 소속되어 있는 동사들을 위한 베네피셜입니다. 에 소속되어 있는 건 뭐뭐 있었죠? 뭐 뿐따, 또 빌리, 까인, 또 뭐 있었죠? 이놈, 사곳,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베네피셜을 쓸 때는 아이벌브로 써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GT브 벌브 중에 하나다. 베네피셜이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어의 폼이 낭폼들이기 때문에요. GTV는 주어가 전부 다 낭폼이거든요. ATV는 주어가 전부 다 앙폼이고요. 변형 보시면 저 일반 아이벌브하고 똑같습니다. 이빌리, 이비빌리, 이비니빌리, 이비닐리 이렇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변형하는지는 아시죠? 우리가 뭐 GTV 기본 벌브, 아이벌브 할 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형하고 과거형에는 첫 자음 비 다음에 인이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GTV의 아이벌브, 인벌브 변형이 항상 이렇습니다. 자, 주어는 낭이고요. 직접 목적어는 낭이고요. 간접 목적어 사람이 수요받는 사람이 앙폼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면 이비빌리꼬 낭 이스타시 마리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죠? 영어 보지 마시고 따갈로만 보고 해석해 보세요. 자, 앙폼이 뭐예요? 시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를 위하여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물론 한국말로 쇼카트로 마리아에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뜻은 위하여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해석하면 누가 나는 무엇을 물고기를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했대요? 살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마리아를 위하여 물고기를 사갈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살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영어 보지 마시고 또 이제 이끼노하냐 신라 낭리브로 이끼노하는 꾸하죠. 그렇죠? 꾸하에서 오신 거 보이세요? 시제는 어떻습니까? 과거인 거 보이세요? 첫 자음 KD에 인이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아니면 과거예요. 근데 현재는 반복이 있어야 돼요. 요거는 이끼노하는 반복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다? get 한 겁니다. 취하다, 가져오다 뭐 이런 거죠. 가져왔다 이렇게 되죠. 누가요? 그가 또는 그녀가 무엇을? 책을 그들을 위하여 가져왔습니다. 취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주 쉽습니다. 보니까 세 번째 문장 보세요. 문장의 오리지널 뜻이 뭐죠? 이게 오리지널 벌브가 히람인 거 보이세요? 히람. 히람은 무슨 뜻이죠? 빌리다 이렇게잖아요. 물론 단어가 안 해오신 분, 모르시는 분들은 제 이해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히니 히람 이렇게 했어요. 이히니 히람. 시제가 어떤 거예요? 현재요. HD에 인이 와 있고 반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현재형이에요. 빌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예? 빌리고 있습니다. 누가요? 그들이. 예. 닐라가 주어는 거 보이죠? 낭폼. 자, 까미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해.
그 다음에 낭 오뿌아는 의자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들이 무엇을 의자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빌려오고 있습니다 하는 거야. 빌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세 번째 문장과는 까미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의자를 사준다든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의자를 빌려옴으로 인해서 그 까미 간접 목적어 사람들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까? 보게 됩니까? 안 보게 됩니까? 보게 되죠.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베네피셜이 벌브가 되는 겁니다. 다음 문장 보세요. 비빌리 아꼬낭 이스타 파라 케이 마리아. 요거는 무슨 벌브예요? 에이티브의 시제는 미래. 네. 운벌브의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마리아를 위하여 물고기를 살 것입니다. 이게 에이티브인 거예요. 그래서 에이티브 하면 행동하는 사람 강조니까 주어인 악보가 앙폼된 거죠. 두 번째 거 보세요. 비빌힌 꼬 앙 이스타 파라 케이 마리아. 이건 어떤 동사입니까? 비빌힌 그랬네요. 인벌브의 시제는 미래형인 거 보이시죠? 인벌브라고 하면 뭘 강조하는 동사라고요? 직접 목적어. 물고기예요. 물고기. 그러니까 물고기가 무슨 폼으로 되어 있죠? 앙폼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뜻은 똑같아요. 나는 마리아를 위하여 물고기를 사올 것입니다. 그 물고기를 사올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강조하는 거에 뭐냐에 따라서 동사의 모양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사 모양이 바뀌다 보니까 주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폼들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비빌리 꼬낭 이스타시 마리아. 요게 베네피셜인 거죠. 그렇죠? 나는 마리아를 위하여 물고기를 살 것이다. 세 개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세요. 그녀는 마리아를 위하여 테이블 위에 있는 빵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보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1번을 강조하는 거, she를 강조하는 거, 무슨 동사입니까? 운벌부. 예. 꾸마인이라는 동사니까요. 까인이라는 동사잖아요. 근데 행동한 사람 she를 강조하는 거니까 운벌부인 거 보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형이니까 꾸마, 까인. 그 다음에 행동한 she를 샤. 그 다음에 낭, 디나빠이, 사플라토. 사플라토는 직접 목적어가 아니라 간접 목적어,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라케이 마리아. 2번을 만약 강조하고 싶다. 빵을 강조하고 싶다. 빵이 직접 목적어잖아요. 그걸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인벌브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끼나까인냐 앙 디나빠이 사플라토 파라케이 마리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읽으면 다 아는 것 같죠? 제가 예문 한번 써놓고 한번 풀어라 그러면은요 시험 들어요 진짜. 지금 이렇게 볼 때 다 아시거든요. 근데 풀라 그러면 못 풀어요. 왜 그러죠? 여기서 문장으로 풀라 그러면 못 푸는데 나가서 쓰라 그러면 쓰겠어요? 자, 이거 확실하게 이렇게 잡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디에 있는 빵이냐? 장소, 접시, 요걸 강조할 때는요, 안벌브를 쓰는 겁니다. 그렇죠? 안벌브 하면 간접 목적어 사람이나 장소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빵을 그녀는 먹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빵을 할 때는 안벌브에서 끼나 까이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냐, 낭티나빠이 어디에 있는 게 문제죠? 앙플라토 파라케이. 근데 4번
폴 마리아 요거 베네피셔리는 사실상 안 씁니다. 이 동사는. 내가 빵 먹어봤자 마리아한테 도움될 건 별로 없거든요. 수요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수요 동사 베네피셔리는 안 씁니다. 거의. 만약에 쓰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쓴다고 가정하면 한번 해보죠. 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끼나 까인이에요? 네, 이끼나 까인 냐 낭띠나 빠이 사플라토 시마리아.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 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입방벌브도 똑같아요. 입박벌브요. 입박벌브는 아이벌브가 음에서 왔다 그러면 입박벌브는 막에서 온 거예요. 똑같습니다. 주어도 또 강조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입박은 막벌브에서 속한 동사들의 베네피셔리 상황에서 쓰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물건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좋은 내용이 가면 그것도 베네피셔리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그 문장 보세요. 입박 닐리니스고 낭바하이 앙아나고 해석하면요. 입박 닐리니스예요. 원형은 무슨 동사죠? 니니스. 니니스는 음에 속해 있습니까? 막에 속해 있습니까? 막에 속해 있어요. 막에. 집하고 관련된 거는 거의 다 막입니다. 90% 이상 막. 집, 종교, 레저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의식 이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요리하고 뭐 이런 것들 전부 막벌브예요. 청소하고. 그래서 미래형인 거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네, 입박 릴리니스니까요. 요거 기억 나온 거니까 시제 변화 한번 해보시죠. 리니스. 요게 원형은 입박이 앞에 붙는 거 보이시죠? 입박을 한 다음에 뭐가 그대로 오면 돼요. 리니스. 입박 리니스. 이게 원형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형은 입박 릴리니스 이렇게 되겠죠. 현재형과 과거형에는요. 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티브 상황이니까 인이 들어가요. 그럼 어디 들어간다 그랬죠? 첫 자음 다음에요. 첫 자음이죠? 입비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비낙. 그러면서 현재형은 인이 첫 자음 뒤에 들어가면서 반복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릴리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반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입비낙 릴리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형은 첫 자음 다음에 인이 들어가면서 들어갔죠? 반복이 없다요. 그러니까 리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비낙 리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앞으로 이 입박 이렇게 시작하거나 빡 뭐 이렇게 안 이렇게 시작하는 동사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GTV에는 많이 나오는데요. 또는 이렇게 빠 이렇게 되는 거요. 요런 것들의 시제를 알 때는요. 요 다음 P 다음에 인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요거는 무조건 현재 아니면 과거입니다. 현재 아니면 과거예요. 우리 마치 M 벌브로 시작되는 것들 M이면 원형 아니면 미래 이게 N이 되면 현재 아니면 과거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N으로 시작하면서 반복이 있으면 현재 반복이 없으면 과거 이렇게 됐잖아요. 요렇게 P로 시작하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요 P 다음에 N이 없으면은요, 인이 없으면 요건 미래 아니면 원형입니다. P 다음에. 분명해요. 그래서 이게 입박이라든지 빠간이라든지 빠 요렇게. 인이 없으면 미래 아니면 원형이에요. 근데 미래는 반복이 있는 거고 원형은 반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P 다음에 인이 들어간다 이렇게. 그러면 현재 아니면 과거예요. 반복이 있다. 현재 반복이 없다. 과거입니다. 시제 변화 암기할 때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M으로 시작하는 동사
P로 시작하는 동사 이게 많아져요. M으로 시작한다면 거의 M 아니면 N 되는 거죠. 좀 쉬어야겠네요, 목사님.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요거 그래서 시제 변화 아시겠죠? 뭐라고 하면 입방 릴리니스 고낭 바하이 안하고. 그래서 청소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했습니까? 예요. 누가요? 내가. 그 다음에 어디를? 무엇을? 여기서 무엇을입니다. 내가 집을 청소할 것입니다. 안하고는 어떻게 해석하죠? 베네핏가 내 아이를 위하여. 그래서 나는 내 아이를 위하여 집을 청소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청소한다고 해서 애가 뭘 이렇게 물질적인 걸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건강이 좋아지기 때문에 베네피셜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린니스라는 게 막벌브에 소역해 있기 때문에 아이벌브를 안 쓰고 입박벌브를 쓴 거고요. 뜻은 똑같고 의도는 똑같은 베네피셜입니다. 자, 요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오늘 좀 일찍 손창희 목사님 막 이렇게 춤을 추셔가지고 제가 필리핀의 선교사와 교민을 위한 따갈록 강좌 제공해 주신 건혁삼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면 www.gokcn.net www.gokcn.net 로 가셔서 KCN 강좌 코너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 땅에 퍼지는 아름다운 향기 KCN 필리핀 방송